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원하셨던 타투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 만들기는 방법만 알면은 사실 다른 의상이나 액세서리류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타투 제작을 위해서 기본 셋부터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페토 기본 셋부터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은 아바타 하나가 보이는데, 일단 타투라는 거는 팔이 됐건 다리가 됐건 바디가 됐건 이 아바타 몸에 딱 달라붙는 글씨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타의 메쉬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아바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을 보시면은 마스크가 있고 복사가 된 마스크 1번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1번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 오른쪽 채널 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표시로 작은 사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가 지금 락이 걸려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부터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이 트랜슬레이트 X부터 스케일 Z까지 쭉 드래그를 하셔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누르시고 언그룹 셀렉티드를 눌러서 이렇게 락을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주실 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제페토 그룹 안에 오브젝트나 조인트를 넣어놓고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빼주도록 할게요. 빼주는 방법은 이 세 개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P를 눌러서 이렇게 그룹 밖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그룹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이 상태를 만들면은 이제 이 마스크 1번을 가지고 저희는 타투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타투를 어느 위치에 만들 건지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발목 쪽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숭아뼈 있죠? 이 위쪽으로 해서 조그만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 마스크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나 조인트들은 다 하이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lt H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가 되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빼고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면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다른 불필요한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아바타를 이렇게 다 보일 수 있을 만큼 줌 아웃을 시키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면은, 제가 방금 타투를 위해서 잡았던 이 작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다 지워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할 이 작은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H를 다시 누르시면은 오리지널 마스크 메쉬와 함께 저희가 작업을 할 이 타투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타투하고 이 마스크 메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겹쳐져 버리면은 나중에 결과값을 보시면은 약간 노이즈가 낀 듯한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막 지직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마스크보다 살짝만 밖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빼주는 방법은 그냥 피봇을 잡고 트랜슬레이트 값을 이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 트랜슬레이트가 엄한 데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모디파이에서 센터 피봇을 먼저 하시고, 이 메쉬 주변에 피봇을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서 X 값으로 살짝만 이렇게 떼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너무 띄울 필요도 없고 너무 붙일 필요도 없으니까 한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쉬까지 이제 제작을 하면은, 다음으로는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UV 작업입니다. UV 작업은 왼쪽에 모델링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 UV 메뉴가 있는데, UV에서 UV 에디터로 들어가셔서 이 UV를 크게 한번 펴줄 거예요. 예전에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UV가 클수록 해상도가 높은 고퀄리티의 텍스처를 제작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터무니없이 작은 UV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V를 잡으신 다음에 일단은 언폴드로 확실하게 UV를 펴주고 R을 눌러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최대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키워서 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 굵은 실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이즈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UV까지 피셨으면은 F8번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자, 이 상태 UV를 밖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UV 스냅샷으로 가신 다음에 UV를 저장하고 싶은 원하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파일 이름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 포맷은 PNG로 해 주시면 되고 이미지 사이즈는 2048로 일단 진행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51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은 어플라이를 눌러서 밖으로 빼주시고 이 PNG 파일을 포토샵으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해주셔야 될 작업은 UV가 잘 안 보이니까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맨 아래에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회색이나 흰색으로 지정을 해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채우는 단축키는 Alt H라고 제가 저번 기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Alt H로 배경색을 채우신 다음에 레이어 1번에 UV를 디퍼런스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UV 안에다가 제가 원하는 문신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UV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투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손글씨로 문자를 대충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을 눌러달라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구독이라는 문구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고 저는 이게 이제 타투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될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삐지라고 해서 회색을 이렇게 채워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 구독에 대한 글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투명화 처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삐지 레이어는 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UV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도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넣고 싶은 타투 이미지나 어떤 문구만 이렇게 남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바둑판 식으로 보여야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PNG로 다시 한번 최종 텍스처 파일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야로 돌아와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텍스처가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마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를 하는 방법은 하이퍼 쉐이드를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기초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컨트롤 F로 하키가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를 컨트롤 F로 여시면은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 램버트를 검색을 하셔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램버트 3번을 타투가 들어갈 메쉬를 선택한 다음에 램버트 3번에서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12시 방향에 Assign Material을 지정을 해서 이 매테리얼을 이 메쉬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이 램버트 3번에 저희가 방금 전에 작업을 했던 그 타투 이미지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버트 3번 누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컬러 탭에서 오른쪽에서 이 체커 모양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렌더 노드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파일 있죠? 파일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
이 파일을 누르면은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이미지 네임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폴더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까 저장을 했던 그 텍스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뷰포트에서 6번을 이렇게 누르면은 텍스처가 어떤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면은 저는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디 뭐 잘린 데 없고 크기도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까지 다 했으면은 이 하이퍼 쉐이드에서 파일 있죠. 이 파일하고 뒤에 있는 플레이스 2D 텍스처 노드를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노드이기 때문에 지워줬고요. 그리고 이 램버트 3번의 이름을 타투로 하고 언더바 SHD로 네이밍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헷갈리는 일 없이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임을 지정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이퍼 쉐이드 작업도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하이퍼 쉐이드를 나와 주시면은 자,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리깅입니다. 타투에 대한 리깅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이 조인트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인드 스킨을 그냥 했으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본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조인트들만 선택을 해서 리깅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발목이기 때문에 발목에 필요한 조인트들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목에 필요한 조인트들은 일단은 이 조인트를 누르고 아웃라이너에서 F를 누르면은 이 다리 관련한 조인트에 대한 계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릎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무릎이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을 때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릎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허벅지를 키운다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영향을 안 가네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무릎 쪽에 있는 언더바 스케일 조인트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그 아래 정강이 쪽에 있는 로어렉 트위스트 스케일 조인트를 잡고 그 아래에 있는 여기 있죠? 풋 언더바 L이라는 조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어렉 트위스트 언더바 렉 이렇게 총 4개를 잡아주시면은 발에 대한 조인트를 잡아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힙스랑 이 아래에 있는 힙스 스케일 있죠. 이 2개의 조인트들도 추가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제페토 스튜디오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 리깅 앤 마스크 메뉴에서 리깅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바인드 스킨 시에 힙스하고 힙스 스케일 조인트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힙스하고 힙스 언더바 스케일 조인트를 잡아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언더바 스케일 조인트가 아닌 일반 조인트가 바인드 스킨 되는 경우는 이 헤드 조인트 있죠? 헤드 조인트랑 턱 쪽에 있는 제이본이랑 핸드, 풋, 그리고 로어 암이랑 렉 트위스트 조인트, 그리고 엄지손이죠? 썸 프로, 그리고 힙스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잡았던 건 풋이랑 로어 렉 트위스트 맞죠? 이 2개는 해당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로어 렉 조인트는 바인드 스킨을 할 때 해당이 안 되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풋 조인트랑 로어 렉 트위스트 조인트랑 무릎 쪽에 있는 로어 렉 스케일 그리고 정강이 쪽에 있는 로어 렉 트위스트 스케일 요 4개의 조인트 플러스 힙스랑 힙스 스케일까지 해서 총 6개의 조인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마스크 오브젝트 있죠? 이 마스크 오브젝트를 잡고 리깅 탭으로 오신 다음에 스킨에서 바인드 스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누르지 마시고 오른쪽에 이 네모박스 옵션 창을 눌러서 옵션을 키신 다음에 바인드 툴을 셀렉티드 조인트로 바꿔주시고 아래쪽에 저와 같이 얼로우 멀티플 바인드 포즈를 꺼주시고 맥스 인플루언스를 4로 해주신 다음에
이 메인테인 맥스 인플루언스랑 리무브 언유즈드 인플루언스 두 개를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서 바인드 스킨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조인트를 움직였을 때 이 아바타 스킨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웨이트 값을 칠해 줄 건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이 마스크에는 이미 웨이트 값이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웨이트 값을 저희가 타투 작업한 이 메쉬에 바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값을 옮기는 방법은 먼저 마스크 오브젝트 있죠? 이 아바타 오브젝트를 잡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타투 작업을 한 이 오브젝트를 잡으신 다음에 스킨으로 가셔서 중간쯤에 카피 스킨 웨이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네모 박스를 눌러서 옵션 창을 켜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플루언스 어소시에이션 1번 값이 클로시스트 조인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to-1으로 바꿔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트 값이 지금 위치하고 모양이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동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의 스케일을 늘려도 똑같은 값으로 메쉬가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값을 줬을 때도 자, 일정하게 아바타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값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리깅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작업 설명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작업 중간중간에 반드시 세이브를 해주세요. 지금 세이브를 제가 안 했었죠? 그래서 세이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오른쪽에 히스토리가 안 쌓여 있어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오브젝트의 히스토리가 조금 쌓여 있다. 근데 내가 안 지운 상태에서 리깅을 작업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에딧에서 Delete All by Type에서 Non Deformer 히스토리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리깅 정보 값을 빼고 나머지 히스토리들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리깅을 하기 전에 이제 히스토리를 정리해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작업은 이 마스크 1번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네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신을 삭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다면은 여기서 더 이제 한 가지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는데 사실 아까 텍스처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작업을 했던 그 타투 문양이나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투명화 처리를 시켜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투명화 처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유니티에서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커스텀 쉐이더는 이제 제페토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쉐이더를 쓰기 위해서는 이 마야에서 UV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다시 UV 에디터로 돌아가셔서 지금 이 0하고 1 사이에 UV가 위치해 있죠. 이거를 오른쪽 클릭 UV로 바꾼 다음에 이 UV를 전체 선택을 하시고 위쪽 방향키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0하고 1이 아니라 1하고 2 사이에 있는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위치에 있어야지 커스텀 쉐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다시 나와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폴리트윙 UV 1번이라고 히스토리가 하나 생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Delete All by Type, Non Deformer 히스토리를 눌러서 리깅 정보값을 뺀 나머지를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야에서 타투 작업이 완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이거를 FBX로 내보내 주셔야 되는데 내보내기 전에 항상 마무리 작업으로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바타에 대한 언바인드 스킨이랑 이 아바타의 마스킹 작업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해줄 건데 먼저 리깅 탭으로 가셔가지고 이 아바타를 선택한 다음에 스킨에서 언바인드 스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인트를 움직여도 더 이상 이 아바타는 이 조인트를 따라오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모델링 탭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페인트 버텍스 컬러 툴 있죠. 여기서 사각 박스를 눌러서 옵션 창을 이렇게 키시면은 가운데쯤에 컬러 밸류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를 흰색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플러드를 눌러서 전체에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타투는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흰색으로 칠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이 마스크랑 힙스 그리고 이 삭스 이 세 개를 이제 밖으로 FBX로 내보내 줄 건데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션을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서 파일 타입을 FBX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주시고 익스포트 셀렉션 버튼을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FBX 파일이 이제 밖으로 내보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폴더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타투라고 해서 FBX 파일이 생성이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로 옮긴 다음에 유니티에서 이제 최종 작업을 해줄 텐데 이 오른쪽에는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콘텐츠 폴더 안에 각자 이제 작업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저처럼 폴더 안에다가 이 타투라는 FBX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텍스처 작업했던 이 PNG 파일 있죠? 이것도 옮겨주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는데 다시 제페토 스튜디오로 오시면은 이 가이드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커스텀 쉐이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뉴로 가셔서 이 아래쪽에서 커스텀 쉐이더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 커스텀 쉐이더 파일을 받고 폴더를 여시면은 뭔가 이렇게 좀 파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건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트랜스페어런트 언더바 JS라는 이 쉐이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메타 파일 있죠? 요거랑 톤 매핑 그리고 톤 매핑에 대한 메타 파일 이 총 4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작업할 제페토 프로젝트 폴더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투 FBX 파일이랑 타투 텍스처 파일 그리고 이 트랜스페어런트 JS 쉐이더 파일이랑 톤 매핑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으면은 유니티를 열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로 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폴더 구조에 제가 아까 만든 타투 폴더 있죠? 이 타투 폴더로 가시면은 FBX 파일이 보이실 텐데 이거를 일단 왼쪽 드래그로 쭉 끌어다가 플레이그라운드 씬 파일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이니까 발목을 한번 위치해서 봐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쉐이더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매테리얼을 눌러서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타투 SHD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저희가 아까 복사해서 갖고 왔던 스탠다드 트랜스페어런트 언더바 JS라는 쉐이더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왼쪽 클릭으로 꾹 잡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방금 생성한 매테리얼 위에다가 드랍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만든 이 매테리얼이 트랜스페어런트 전용 매테리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트랜스페어런트란 게 뭐냐면 투명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독을 뺀 나머지의 백그라운드를 투명화 처리를 시켜서 구독이라는 문구만 보여주도록 해주는 매테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트랜스페어런트 쉐이더로 이제 교체를 하시면은 여기다가 저희 타투 있죠? 이 텍스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알비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테리얼을 FBX 파일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FBX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 오른쪽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은 이 매테리얼 탭에 아래쪽에 타투 언더바 SH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매테리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놓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최종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보시다시피 이 구독이라는 문구만 남겨두고 나머지 백그라운드는 투명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약간 흰색 빛이 돌죠? 그 이유는
이 매테리얼에서 베이직 스펙이라는 항목을 보시면은 글로시니스가 지금 0.5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독에 빛이 맺히게 되는데 뭐 문신에는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0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보시면은 림 컬러가 있는데 림 컬러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빛이 먹지 않는 타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없는 걸 봤으니까 일단은 이 텍스처의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포토샵으로 이동을 하시고 제페토 프로젝트 폴더에서 그 타투 있죠? 타투 텍스처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에서 2048을 512로 바꿔주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오시면은 자, 오른쪽에 아까 봤을 때 오메가였는데 지금은 341KB의 텍스처인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제페토 전용 파일로 컨버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팅을 시키는 방법은 1차로 이 FBX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그리고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컨버트 투 제페토 스타일을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프리팹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컨버팅이 완료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 프리팹 파일을 가지고 2차로 최종 컨버팅을 진행을 할 건데 최종 컨버팅을 위해서는 이 로더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는 양말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여기 삭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열어주신 다음에 이 항목에다가 프리팹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등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프리뷰를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프리뷰 하실 분들은 프리뷰에 방해되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놨던 FBX 파일을 지워주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페토 아바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하셨으면은 재생 버튼을 다시 끄시고 이번에는 프리팹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익스포트 에즈 제페토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눌러서 최종적으로 제페토 파일을 생성하시면 이렇게 제페토가 확장자인 최종 컨버팅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럼 저희는 이 파일을 가지고 제페토 스튜디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올리실 때는 참고로 저희는 양말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양말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는 아까 만들었던 제페토 최종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 주시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라고 한다면은 양말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목쯤까지 올라오는 문신은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신이 이 복숭아뼈 근처에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발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신이 길게 무릎까지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 무릎을 지정하시면 되고 허벅지까지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 무릎 위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허리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에 맞게 카테고리를 잘 지정해 주신 다음에 제출까지 하면은 타투 만들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발목에 대한 타투를 설명드렸는데 혹시 뭐 손목이나 바디 쪽에 타투를 넣고 싶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 조인트 선택을 적절하게 하신 다음에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